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대학교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공부, 전공에 대해서는 얼추 방향을 잡았다. 그럼 그 다음에는 도대체 어느 대학을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전공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대학은 이 전공이 너무 강한 것 같은데, 내가 이 전공을 쓰면은 여기 대학은 갈 것 같은데 이쪽 대학은 못 갈 것 같다. 자, 이런 판단의 기준은 무엇을 보고서 시작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느낌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전공이든지 간에 우리가 관심 분야를 정했다. 거기에서 해당 대학교는 그러면은 도대체 상향, 적정, 안전을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한 요령은 없는지, 주로 전문가들이 어떤 기술을 쓰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들 무조건 그러고 조사를 해봐야 되는 기본부터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주로 사립고등학교들은 칼리지 매트리큘레이션이라는 표를 발표를 합니다. 12학년들이 작년에 어느 대학을 갔는지, 그 전년도에는 어느 대학교를 합격을 했고 어느 대학을 갔는지에 대한 통계를 하나의 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최근 3년치를 무조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3년치 거를 보면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교를 몇 명이 주로 가는구나, 매년 3년 연속은 갔구나 정도는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대학을 가고 싶은 학교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합격자가 안 나왔다,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그런데 지원자는 있었느냐? 지원자가 있었는데 한 번도 합격자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고등학교와 이 대학교의 결과가 잘 맞지 않는다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얼추의 이 흐름, 그리고 거래 실적 관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리 고등학교가 매년 발표를 하는 전년도 졸업생의 칼리지 매트리큘레이션, 대학교 결과표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다음은 두 번째는 나비앙스입니다. 이 회사는, 나비앙스라는 회사는 성적 관리, 학교 GPA, 수강 과목 관리, 내신 성적표 관리를 해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어디까지 계산을 해주냐면 작년 대학교 실적까지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나비앙스를 쓰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나비앙스 프로그램을 참고하는 자료 정도까지는 쓰면은 좀 편리하다라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비앙스에 들어가면 나의 SAT, GPA, 내가 수강한 과목들 이 정도까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는 특별활동, 선생님 추천서, 내가 학교 외에 활동했던 것들, 그 다음 내 대학교 에세이, 이런 인성적인 면은 안 들어갑니다. 기타 등등은 안 들어가지만 제일 간판인 아카데믹한 거는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비앙스에. GPA 제일 비중이 클 거고요. SAT, ACT 성적, 각종 시험 성적들은 다 들어가서 이거를 토대로, 요런 아카데믹한 요소를 토대로 대학교 결과를 뽑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GPA와 SAT 성적과 작년, 재작년에 붙은 합격자의 GPA, SAT 성적을 비교를 해서 내가 그보다 낮다, 높다, 나의 평균이라고 봤을 때 그 이상은 10명이 최근 5년 동안 합격을 했다, 나보다 아래인 사람은 한 2명만 합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비교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나비앙스는 특별활동, 이런 기타 등등 나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으니 거기서의 가산점 플러스 될 사항들은 좀 빠진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대학교 선정을 할 때 참고사항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전공별로 대학교 랭킹을 보고 싶다. 그냥 종합대학교 랭킹, 우리 고등학교의 실적 관련된 것들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 전공 관련 대학교 순위 1등부터 50등까지 이런 순으로 쭉 전공 관련된 대학교 랭킹을 보고 싶다고 하면 모든 전공들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가장 그래도 공신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가장 데이터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웹사이트는 US 뉴스가 맞죠. US 뉴스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다 무료고 여기에서 대학교 랭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US 뉴스 페이지를 들어가면
여기에서 칼리지 랭킹 앤 리스트라는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면 뭐 내셔널 대학교 순위, 리버럴 아츠 칼리지 순위, 뭐 언더그레드 비즈니스 프로그램 순위, 뭐 이런 식으로 엔지니어링 순위도 다 나오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전공별로 나와 있는 학교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 지역별로들 설명이 되어 있고, 자, 여기입니다. 자, 랭킹, Accounting, Entrepreneurship, Finance, Insurance 이런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비즈니스 관련된 전공들이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제 공대 관련된 겁니다. Material Science, Mechanical Science, Engineering Science 프로그램들. 지금 이런 식으로 찾아서 자, 그 다음은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사실 학생 나하고 부모님하고만 계속 우리끼리의 정보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대학교에 이 대학교에 붙을 수 있다, 못 갈 것 같다, 이거를 판단을 하는 느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칼리지 가이던스 선생님, 칼리지 카운슬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칼리지 카운슬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 학교의 스타일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뭐 그래 뭐 네가 그 대학교 써도 좋을 것 같다, 거기 써도 뭐 괜찮을 것 같다, 뭐 얼추 그냥 그런 분위기 네가 말하는 대로 다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이고 조언을 듣는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로 칼리지 가이던스 선생님하고도 대화를 일단은 하되,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족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참고사항과 학교 선생님의 스타일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자, 그 다음은 개별 컨설턴트들과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같이 한 20년 가까이 칼리지 카운슬링만 한 업체들도 많고 서울에 개별 선생님들도 좋습니다. 그 해당 대학교로 나온 사람도 좋고, 얘기를 해보고 아이의 성적, 뭐 특별활동 모든 프로필을 이렇게 이력서 형식으로 좀 만들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 프로필을 딱 보고 어떤 대학교에 어떤 공부를 했을 때 이때까지 우리가 준비했던 시험 성적과 테스트 결과와 앞으로 응시할 뭐 서브젝트 테스트 결과 점수들, 뭐 지금 수강하고 있는 AP 과목들, IB 과목들 이런 걸 다 비교를 했을 때 어느 대학교를 1년 후에 뭐 2년 후에 공략을 할 때는 이런 전략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능은 하겠다, 범위는 이 정도 대학 수준에서 이 정도까지 공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플랜, 계획과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보통은 이 모든 계획들을 한 10학년쯤부터는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11학년이 시작될 때 하기에는 이미 수강 과목이 11학년 과목이 고정이 돼버리거나, IB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이미 11, 12학년 다닐 것들이 다 픽스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를 조금 도모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10학년 봄쯤부터 2학기 때부터는 슬슬 생각을 하고, 여름방학 전에는 어느 정도 1차 상담은 해야 된다. 그래서 11학년 과목도 선정을 하고, 테스트는 언제 갈지 결정도 하고, 뭐 특별활동, 시간관리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좀 스타트가 늦었다 하더라도 못해도 11학년 중에는 학교의 매트리큘레이션도 칼리지 매트리큘레이션도 뽑아보고, 전문가들, 학교의 칼리지 가이던스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개별 컨설턴트라든지와 상담을 해서 우리 아이가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 수준과 내가 필요한 시험 성적, 뭐 활동들, 12학년 되기 직전에 여름방학 계획 이런 것들을 짤 수 있게끔 정보력을 다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 후보자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고, 부모님도 아이에 대한 성적과 뭐 특별활동과 이때까지 나오는 학원 다녔던 과외를 했던 시험의 스케줄 관리 이런 것들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